소녀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사람이야? 망설이던 소녀는 결국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철문을 밀어 열자 몸에 성에가 내려앉은 채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들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소녀는 급히 다가가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아니, 이러다 얼어 죽어요. 잠깐만요. 제가 풀게요. 조금만 버텨요. 제발! 소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굳어버린 끈을 풀기 위해 이를 악물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영하 25도. 냉동창고 안은 숨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습니다. 윤서아는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야간 잔업이 막 끝난 시각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서아는 손을 비비며 창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가 멈춰 섰습니다. 신음소리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서아는 창고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얼음 위에서 딱딱 울렸어요.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서아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서아가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을 살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가늘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밧줄을 풀려 했지만 손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손목부터 풀었어요. 밧줄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손톱으로 긁고 이빨로 물어뜯으며 풀었어요.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쪽 손목이 풀렸습니다. 다른 손목도 풀었어요. 발목도 같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노인이 자유로워졌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작업복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일으켰어요. 무거웠습니다. 서아 몸무게의 2배는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거였어요.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으켜 세웠어요.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한 발 한 발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몸이 너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포도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이 사람을 여기 버린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살려야 했어요. 창고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밖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하 5도였지만 창고 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서아는 노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노인을 눕혀 맥을 짚어봤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저체온증인 것 같아요.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위치가 어디세요? 서아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환자 의식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체온 유지해 주세요. 담요나 옷으로 감싸 주시고요. 네. 전화를 끊고 서아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이제 서아는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비볐어요. 체온을 전달하려고요.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노인이 미세하게 신음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어요. 같이 가실 거예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구급차에 탔어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노인을 살폈어요. 체온계를 댔습니다. 체온이 32도네요. 심한 저체온증입니다. 괜찮을까요? 병원 가서 봐야 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발견했다고 묶여 있었다고요. 응급구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묶여 있었다고요? 네. 밧줄로요. 그럼 신고해야 하는데요. 네. 병원 도착하면 할게요. 15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노인을 옮겼어요. 의사들이 노인을 살폈습니다. 서아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추위가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 좀 봅시다. 간호사가 서아의 손을 봤어요. 새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파랗게 변했어요. 동상이에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심하면 손가락 못 쓸 수도 있어요. 서아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움직이려 하니 통증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서아를 치료실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서아는 참았어요.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윤서아 씨 맞으시죠? 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아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야간 잔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냉동창고 안에서 묶인 노인을 발견했다고요. 경찰이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왜 묶여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서아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경찰이 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자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됐네요. 근데 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밧줄 풀다가요. 의사가 서아의 손을 봤어요. 맨손으로요? 영하 25도에서? 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2도 동상입니다. 일주일은 치료받으셔야 해요. 일은 할 수 있죠?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서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었어요. 민호 학원비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는 내일쯤 깨어날 거예요. 그때 신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다 멈췄어요.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저런 짓을 한 걸까요? 왜 죽이려 한 걸까요?
서아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요. 새벽 5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민호를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 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중년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 확실히 처리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넣어뒀어요. 시체 확인했어? 내일 아침에 확인하러 갈 겁니다. 빨리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네, 부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새벽 6시 서아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 민호를 깨워야 했습니다.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서아와 민호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서아가 조용히 다가가 민호를 깨웠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민호가 눈을 떴어요.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 언제 왔어? 방금. 빨리 씻어. 늦겠다. 민호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서아는 민호 도시락을 쌌어요.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반찬을 담았습니다. 민호가 씻고 나왔어요. 교복을 입었습니다. 밥 먹어. 응. 두 남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 밥이 전부였습니다. 민호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손 왜 그래? 서아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아, 일하다가 좀 다쳤어.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누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학교에 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동 창고의 노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묶여있던 모습, 얼어붙은 얼굴, 파란 입술. 누가 저런 짓을 한 걸까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야 했어요. 오후에 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70대 초반 나이에 저체온증을 겪었는데도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서아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노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신경 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서아가 병원에 갔을 때 노인이 깨어나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를 봤어요. 잠시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날 구해준 사람인가요? 네. 냉동 창고에서 노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서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서아의 손을 봤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 다친 건가요? 아, 네. 밧줄 풀다가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괜찮아요. 곧 나아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윤서아예요. 서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노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태준입니다.
서아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인지 떠올리지 못했어요. 강태준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네. 그런데 경찰이 왔었나요? 네. 사흘 전에요. CCTV 확인한다고 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아직 연락 없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아 씨. 네. 혹시 누가 찾아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하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서아가 놀라 태준을 봤습니다. 왜요?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경찰한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에게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태준이 퇴원했어요. 의사는 일주일 더 있으라고 했지만 태준이 고집했습니다. 서아가 퇴원하는 태준을 배웅하러 왔어요. 태준은 병원 로비에서 서아를 봤습니다. 올 필요 없었는데. 괜찮아요. 마침 일 끝나서요. 태준이 서아를 봤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냉동식품 공장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아직도 그 공장에서 일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손은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태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가 자신 때문에 다쳤는데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서아 씨. 네. 태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아에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서아가 명함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태준그룹 회장 강태준.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그룹은 국내 10대 그룹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네. 그럼 왜 냉동 창고에?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긴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아는 명함을 돌려주려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보답 같은 거 바라고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쥐어줬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아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서아가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거절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럼 잘 간직할게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뭐든 해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태준이 차를 타려는데 서아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네.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아 씨도 조심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아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태준그룹 회장. 엄청난 사람을 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민호 저녁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아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문 앞에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박스였어요. 서아는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 열어봤어요. 안에 과일 세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과일이었어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태준. 서아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아는 분이 보내셨어. 와,
진짜 많다. 민호가 신나서 과일을 만졌어요. 서아는 과일을 하나 꺼내 깎아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응. 민호가 행복하게 과일을 먹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쌀 한 포대와 반찬 세트였어요. 역시 강태준이 보낸 거였습니다. 서아는 고맙기도 했지만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 후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아예요. 아, 서아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많기는요.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서아 씨,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 씨,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네.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요. 서아가 망설였습니다. 바쁘시면 괜찮아요.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일요일은 어때요? 서아는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좋아요. 몇 시예요? 점심때 어때요? 12시쯤? 네. 어디서 만날까요? 태준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서 봬요. 네. 그럼 일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식사 한 번 하고 정중히 거절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선물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일요일이 됐습니다. 서아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봤자 청바지에 깔끔한 블라우스였지만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누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식사 약속 있어. 저녁 전에 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서아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서아는 긴장됐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예약하셨나요? 아, 강태준 회장님이.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서아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아 씨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서아가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너무 준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태준이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아를 봤어요. 저는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고 싶어요. 빚이라니요. 전 그냥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뭐든 해드릴게요. 집이든 차든 돈이든.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요? 보답하라고 도운 게 아니니까요. 태준은 서아를 가만히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아무것도요.
태준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어요? 네, 정말로요.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차도 원하지 않는다니요.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도운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했어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서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요. 서아 씨, 가족은? 동생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요?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둘 다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동생하고 단둘이? 네. 제가 키워요. 태준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서아가 밤늦게까지 일하는지, 왜 손이 다쳤는데도 일하러 가는지요. 동생이 몇 살인가요? 10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많이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태준은 알았어요. 힘들다는 걸요.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서아를 도와야겠다고요. 하지만 서아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했어요. 이제 가볼게요. 벌써요? 네. 동생이 기다려요. 태준이 서아를 배웅했습니다. 레스토랑 밖까지 나왔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서아가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서아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태준은 비서실장 한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조사 좀 해줘. 무엇을요, 회장님? 윤서아라는 사람이야. 태준이 서아의 정보를 알려줬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조사할까요? 가족관계, 생활환경. 전부. 알겠습니다. 성민이 나갔습니다. 이틀 후 성민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윤서아, 20세. 냉동식품 공장 계약직 야간 노동자. 부모 사망. 10살 남동생 윤민호와 단둘이 거주. 월 180만 원 수입. 월세 50만 원, 생활비 및 동생 교육비로 대부분 지출.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살 여자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박정호 사망, 50대. 대기업 비서 출신.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정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정호. 자신의 비서였습니다. 15년 동안 곁을 지켰던 사람이요. 5년 전 회사 내부 비리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태준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태준그룹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어요. 부회장 측근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준도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했거든요. 그때 박정우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모든 걸 떠안겠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해요. 안 돼. 내가 왜 그런 짓을. 회장님이 다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저 하나 희생하는 게 낫습니다. 태준이 말렸지만 박정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박정호는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횡령을 지시했다고요.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믿었어요. 박정호는 구속됐습니다. 태주는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어요. 하지만 박정호는 거부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세요. 제 선택입니다. 정호야, 저 대신 제 가족 좀 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정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석방되던 날 차에 치인 겁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태주는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부회장 측에서 입을 막은 거였어요. 태주는 박정호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태주는 정호의 아내에게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족 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아내는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가끔 박정호를 떠올렸어요. 미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장님? 성민의 목소리에 태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아시는 분이십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비서였어. 15년 동안 곁을 지켰던 사람이야. 그럼 윤서아 씨가. 그래. 정호의 딸이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정호의 딸이 자신을 구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을 딸이 다시 구한 겁니다. 운명이었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성민아. 네, 회장님. 서아가 사는 집 주소 알려줘. 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서아의 집을 찾아갔어요. 성민이 운전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습니다. 3층에 서아의 집이 있었어요.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태준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서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나타났어요. 태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서아가 태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곳에 남자아이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어요. 누나, 누구세요? 응, 아는 분이야. 태준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민호야. 나는 강태준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민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호를 닮았습니다. 숙제하고 있었어? 네. 수학이요. 어려워? 조금요. 태준이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가 차를 끓여왔어요. 앉으세요. 태준이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서아도 앉았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세요? 태준은 한참을 말없이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 씨, 아버지가 어떤 일 하셨는지 아세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비서로 일하셨대요.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아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당신 아버지. 박정호 씨는 제 비서였어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15년 동안 제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봤어요.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 비서였다고요? 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당신이 정우의 딸인 줄.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빠 사고도?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네. 태준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횡령 사건, 박정호가 모든 책임을 떠안은 것,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까지요. 서아는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네, 저 때문에 정우가 죽은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누나, 왜 울어? 서아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태주는 두 남매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정우가 목숨 걸고 지킨 게 자신이었는데 정작 그의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네. 정우에게 약속했어요.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사라져버렸죠. 엄마가요? 네. 제가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서아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요. 엄마도 3년 전에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서아 씨 혼자? 네. 민호랑 둘이 살아요.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 씨, 제발 도움을 받아주세요. 할아버지, 이건 보답이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괜찮아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지 않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살 여자아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 다쳐서도 일하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서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정우는 저를 지켰어요. 목숨까지 바치면서요. 이제 제가 정우의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아 씨, 거절하지 마세요. 제발.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진 빚이 너무 커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부 계속하세요. 민호도 제대로 교육받게 해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정호에 대한 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서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 민호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아빠 아는 분이야? 서아가 민호를 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야. 민호가 태준을 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 좋아하셨어요? 태준이 민호를 안아줬어요. 그럼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서아와 민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서아 씨 학업 문제부터 해결하자. 대학교 편입 말씀이십니까? 그래.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호 교육도 좋은 학교로 전학시켜줘. 네, 회장님. 성민이 나가려는데 태준이 불렀습니다. 잠깐. 네.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법무팀하고 상의해봐. 입양 절차에 대해서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이라 윤서아 씨와 윤민호 군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회장님, 그건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게 맞아. 하지만 서아 씨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제안은 해볼 거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서아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아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태준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앉아요. 기다렸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서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대학교 편입 지원서, 민호 전학 서류, 그리고 주택계약서. 이게 새 집이에요. 서아 씨랑 민호가 살 곳이요. 서아가 놀라 태준을 봤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정우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아 씨와 민호 군을 제 자녀로 입양하고 싶어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봤어요. 입양이요? 네. 법적으로 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 태준이 서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우가 제 목숨을 지켰어요. 이제 제가 정우의 아이들 인생을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게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호한테도 물어봐야 해요. 그럼요. 당연히요. 시간 좀 주세요. 얼마든지요. 그날 저녁 서아는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야, 누나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서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강태준 할아버지 있잖아. 우리 입양하고 싶으시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 응. 법적으로 할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야. 민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 그렇게 될 거야. 누나도 같이? 응. 우리 둘 다. 민호가 서아를 봤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서아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는 민호가 좋으면 좋아. 민호 생각이 중요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분 같아. 그래. 응. 할아버지 눈 보면 따뜻해. 그리고 아빠 생각나. 서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누나도 그래. 민호가 서아를 봤어요. 누나, 우리 할아버지 가족 되면 안 돼? 서아가 웃으며 민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말? 응.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자.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서아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서아 씨, 잘 지냈어요? 네. 저희 결정했어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양 말인가요? 네. 받아들이겠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저랑 민호 둘 다 원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법무팀이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공장에 사직서를 냈어요. 민호도 전학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됐어요. 서하와 민호는 법적으로 강태준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집은 한남동에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서하와 민호가 짐을 싸서 도착했어요. 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요. 민호가 신나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와, 진짜 넓다. 서하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서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 공부에만 집중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민호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서하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태준이 서하를 보며 물었어요.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냥 꿈 같아서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서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서하와 태준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하야. 네, 할아버지. 태준이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너는 정우의 딸이야. 그리고 이제 내 딸이기도 해.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정우한테 큰 빚을 졌어. 평생 갚아도 모자라. 할아버지. 하지만 이건 빚 때문이 아니야. 태준이 서하를 똑바로 봤어요. 난 진심으로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정우가 없어서 외로웠거든.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빠 없어서 외로웠어요. 태준이 서하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 함께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태준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 중년 남자가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아이를 입양했다고? 네, 부회장님. 20대 여자와 10살 남자아이입니다. 부회장 오세진이었습니다. 태준을 냉동 창고에 버린 장본인이요. 이름이 뭐지? 윤서아와 윤민호입니다. 세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사해 볼까요? 그래. 자세히 알아봐. 회장이 갑자기 입양을 할 리 없어. 알겠습니다. 세진은 불안했어요. 태준이 냉동 창고에서 살아난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입양하다니요. 뭔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세진이 보고를 받았어요. 부회장님, 윤서아의 아버지가 박정호입니다.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정호? 네. 5년 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세진이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박정호. 자신이 제거한 사람이었어요. 태준을 지키려던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회장이 복수하려는 건가? 세진은 불안했습니다. 윤서아를 계속 감시해. 움직임 전부 보고해. 네, 부회장님. 세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준을 완전히 제거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서하는 대학교에 편입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태준이 권한 과였어요.
나중에 회사 일 배워야지. 서아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민호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태준 옆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볼게요. 서아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윤서아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태준그룹 부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안에서 얘기하는 게. 태준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남자가 태준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진이? 네. 서아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거절해. 하지만 돌아가서 전에 할 말 없다고.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가 태준을 봤어요. 할아버지, 부회장이 누구예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태준이 서아를 안심시키려 웃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서아는 알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태준은 성민을 불렀습니다. 세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상했던 일입니다. 서아와 민호를 노릴 수도 있어. 경호원 붙여줘. 알겠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박정우가 지켰던 것처럼 이제 태준이 정우의 아이들을 지킬 차례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민과 법무팀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의 횡령, 배임, 그리고 5년 전 박정우 사건까지요.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잠깐 와봐. 네, 할아버지. 서아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태준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 서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도 마주 앉았어요. 서아야,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부회장 세진.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해.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법적으로 할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걱정 마. 며칠이면 끝날 거야. 제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줘. 그게 할아버지한테 가장 큰 힘이야. 알겠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태준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태준이 직접 요청한 회의였습니다. 세진도 참석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오세진 부회장을 해임하고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세진이 회사 자금 500억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5년 전 박정우 비서를 제거한 증거까지요. 이사들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진이 소리쳤어요. 위조입니다. 전부 위조라고요. 위조가 아닙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청부업자 자백까지 전부 있어요. 검찰 수사관이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세진 씨,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세진이 태준을 봤어요.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를 기억하시오? 당신이 죽인 사람 말이오.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소. 그런데 당신은 그의 목숨까지 빼앗았지. 회장님,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세진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태준은 이사들을 받습니다. 이제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일주일 후 세진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모든 혐의가 인정됐어요. 태준은 법원 판결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하늘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길 바란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아와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달려와 안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이제 걱정 없어. 서아가 다가와 태준을 안아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고마워.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태준이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뭐가요? 우리 가족으로 사는 거.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박정호의 묘를 찾아갔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정호야, 나야. 오랜만이지? 바람만 불었습니다.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서아는 대학 다니고 민호는 학교 잘 다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했어. 내가 날 지켰는데 난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서아가 태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야. 서아. 민호도 옆에 앉았어요. 아빠, 민호도 왔어.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셔.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를 나오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었어요? 태준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습니다. 태준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작지만 따뜻한 파티였습니다. 축하해, 서아야. 감사해요, 할아버지. 공부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재밌어요. 태준이 서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우를 닮았다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이요. 민호도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모범 학생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우와, 우리 민호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셨어요. 태준이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녁 식사를 하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년이면 졸업이지? 네. 시간 빨리 가네요.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 서아가 잠시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네.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준비 많이 해야겠네.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아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태준이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민호도 함께 왔어요. 서아가 학위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졸업장을 받았어요. 태준은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우야, 봤지?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준, 서아, 민호.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아가 태준 그룹에 입사했어요. 비서실에 배치됐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서아가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비서실 강서아입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강서아. 좋네. 본명으로 일하는구나. 네. 이제 윤서아가 아니라 강서아예요. 태준이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아는 태준 곁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박정우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서아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은퇴하려고 해. 서아가 놀라 태준을 봤습니다. 은퇴요?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쉬고 싶어. 하지만 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봐왔잖아. 저는 아직 아니야. 넌 준비됐어.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정우한테 약속했어. 내 인생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원치 않아. 내 속도대로 가면 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매일 같이 있어요? 그럼. 민호 학교 끝나면 같이 놀아줄게. 좋아. 민호가 환호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태준그룹 이사가 됐어요. 최연소 이사였습니다. 민호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서 이제 서아 어깨까지 왔어요. 태준은 은퇴 후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회사에 들러 서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박정호의 묘를 찾아갔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됐습니다. 서아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태준그룹 이사 됐어.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 민호도 말했습니다. 아빠, 나 중학생 됐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태준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정호야, 내 아이들 이렇게 잘 자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속 지켰어. 끝까지 책임질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웠어, 친구야. 날 지켜줘서. 서아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서아와 민호를 안아줬어요. 이제 가자. 집에서 저녁 먹자. 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냉동 창고에서 구해준 건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서도 구해줬어요. 이제 태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었어요. 태준은 서아와 민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라고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정우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난 진짜 중요한 걸 알았어.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